네,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6개월 전이었습니다. 지난 2월에 젤렌스키 대통령 백악관을 찾았고요. 거기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받고서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80도 달라진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해요. 회담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달에는 최악의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찬하도록 돼 있는데 오찬까지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미국과 이 우크라이나의 관계도 굉장히 애매해졌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상한 방향으로 좀 흘러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복장도 전투복 비슷하게 이렇게 전쟁 복장으로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셔츠도 있고 그리고 네. 자켓도 걸쳐가지고 비교적 그러니까 세미 정장 형식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사의 표시, 그러니까 미국에 관여해 준다는 거, 그리고 이런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면서 굉장히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유럽 정상들과도 이렇게 회담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다자 회담도 끝이 났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안보에 관여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이 제1의 방어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네. 견지해 온 것은 이게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책임져야지 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관여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었고요. 네. 게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직접 지원보다는 나토를 통해서 간접 지원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럽연합이,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네. 보면 제1방어선 역할을 하고 미국이 여기 관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미국이 직접 책임을 지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유럽이 직접 예. 책임을 지는데 미국이 일정 부분 이 부분을 조율해 주는, 그래서 이제 관여하는 그런 형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직접 이제 파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오히려 미국의 직접 파병보다는 유럽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파견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이제 안전보장 모델과 관련해서 한국식 모델 언급되기도 했거든요. 뭐 대만식 모델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회담 과정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이렇게 모델이 두 가지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대만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197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예. 이제 국교를 수립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 관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만 방어를 간접 지원하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이거는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문서상으로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었고, 그리고 그 정전협정을 지키기 위해서 유엔군이 여기에 나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미 간에는 상호방위조약이 체결이 되었고 유엔군이 현재까지 지금 여기 있으면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두 번째 모델, 그러니까 한국식 모델이 여기에 적용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다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이제 종전 협상의 두 키는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안보보장, 그 다음에 영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돈바스 지역에 이번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돈바스 포기를 재차 일축을 했고 돈바스가 어떤 가치를 지녔길래 이렇게 돈바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돈바스 지역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사실상 이제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동부의 네. 루안스크하고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두 개의 주를 이제 합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 우크라이나, 친 러시아, 여기 반군들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인데요. 사실은 이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소련하고 아주 그냥 접전이 일어났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했는데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지역이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석탄을 포함한 광산물들이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사실상 공업지대거든요. 공업지대라고 하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고 산업 발전을 하는데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도인 키우,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저 밑에 이제 마리우폴 여기까지 다 연결되는 철도망하고 고속도로들이 예.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는 또 교통의 요충지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동부 돈바스 지역부터 시작해서 크림반도까지 연결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러시아로도 양보하기가 힘든 거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이상 양보하기 힘든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돈바스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우크라이나가 네. 이제 과거에 1994년이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이른바 안보 보장 러시아 측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다시 당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러시아나 미국 측에서는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 보장을 위한 다른 해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문서로 맺어진 이 협정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1994년도에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부다페스트 협정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면은 러시아, 영국 그리고 미국이 여기 보호해 준다고 그러는데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이제 서디선 어떻게 보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2014년도에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고 또 동부 돈바스 예. 지역을 침공했을 때도 그때도 민스크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민스크 협정 맺고 나서도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2022년도에 네. 특별 군사 작전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토에 가입을 이제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또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이건 곤란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나토 가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데 네. 이게 근본적인 전쟁의 원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코얼리션 오브 울링 그러니까 의지의 연합 30개국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의지의 연합이 네. 아마 유럽의 제1방어선으로서 여기에 이제 투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을 추진한 다음에 자신도 참여하는 산자회담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3자 회담, 2자 회담, 양자 회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의 많은 정상들이 예. 여기에 같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1대8 회담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회담을 하는 도중에 이 푸틴 대통령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네. 하셨지만 동부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영토 문제잖아요. 네. 영토와 안보의 교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두 나라만이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먼저 회담을 해라.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들어가서 3자 회담을 예.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토 협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게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해서 3자 회담을 하지 않겠는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영토 협상에 대한 공을 오히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던져버리고 미국은 빠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3년 반이 넘은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또 종전 협상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